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해 마치 나 자신의 이야기 같은 여러 사연으로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녀와 더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한평생 내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자녀의 냉담한 태도에 마음이 무너진 경험 있으신가요? 전화를 해도 짧게 대답하거나 만나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때로는 부모인 나의 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운함과 슬픔에 혼자 눈물을 흘린 경험 말이죠. 먼저 충청도에 살고 계시는 김영순 여사님의 이야기로 나누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38배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많은 힘든 고비를 넘기며 결국 자녀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여 독립하면서 자녀들은 김 여사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짧은 인사만 나눌 뿐이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겨우 오는 정도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던 어느 날 김 여사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너희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이 한마디는 단순해 보이지만 자녀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이 왜 그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어떤 때 내 자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셨나요? 그리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쁜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로 심리적,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부모님과 충분한 소통과 대화의 시간을 내기 어렵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 차이로 소통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부모의 조언이 자신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느낄 때 자녀들은 대화 자체를 피하게 되고 자녀가 성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부모와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라는 말은 자녀들에게 3가지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는 진심으로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입장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다시 김 여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여사님의 이 말에 처음에는 자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와의 대화는 주로 잔소리나 충고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진심으로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자 자녀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이 먼저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맞이인 아들은 자녀 교육에 관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에 조언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경청만 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야기를 마치면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계속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2달이 지나자 자녀들의 방문과 전화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주말마다 찾아오는 자녀도 있고 일주일에 2~3번 전화하는 자녀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너희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라는 말은 단순히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투나 표정이나 몸짓에서 진심이 드러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박정준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박정준 선생님은 대학 교수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항상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늘 가르치고 조언하는 태도를 보였지요.
자녀들이 어른이 된 후에도 이런 태도는 계속되었고, 결국 자녀들은 점점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으로 박 선생님은 너희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라는 말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조언할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지요. 박 선생님은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녀들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듣는다는 건 조언해주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박 선생님이 시도한 경청하기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경청은 대화 중에 말을 끊거나 경험을 들려주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라고 기억하시면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살고 계시는 최지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라고 말한 후 막상 아들이 직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자 곧바로 그건 이렇게 하면 되라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조언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꼈지만 예의상 네라고 대답은 하고 아들은 그 후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의 고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판단 없이 그냥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청의 태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니 이해가 된다. 그런 경험을 했다니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런 말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받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이나 해결책보다는 이해받고 공감받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너희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라는 말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장미란 여사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 여사님은 아들이 결혼하고부터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명절 때 음식 준비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고 손주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장 여사님은 전통적인 방식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며느리는 현대적인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아들 가족의 방문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미란 여사님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너희 가족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아들은 처음에 조심스러워했지만 어머니가 정말로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끼고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아이들 교육에 대한 고민, 그리고 부부 관계의 작은 갈등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장미란 여사님은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판단하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 다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에게 서운함과 서먹한 감정이 있었지만 장미란 여사님은 용기를 내어 애미야, 너의 이야기도 듣고 싶구나라고 며느리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유, 아이들을 양육하는 자신만의 방식에 대한
생각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장 여사님은 비로소 며느리의 입장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서서히 개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너희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라는 말은 가족 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30년 동안 군인이셨던 오태석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오 선생님은 상당히 권위적인 성격으로 평생 가족들에게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그들의 결정에 간섭하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아버지를 피하게 되었고, 필요한 경우 형식적인 연락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오 선생님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권위적인 태도가 자녀들을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용기를 내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아, 아버지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많이 궁금하단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 선생님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아들의 인생과 고민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녀들의 삶에 무관심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 후 오 선생님은 다른 자녀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조금씩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었고, 가족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라는 말을 했을 때 자녀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이 말을 해도 자녀가 즉시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소통이 단절되었던 관계라면 자녀는 부모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윤경자 여사님의 사례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 여사님은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일로 큰 상처를 주었고, 서로 솔직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10년 동안 형식적인 연락만 주고받았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 윤 여사님은 딸에게 내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 말은 늘 엄마 마음에 들지 않았잖아요. 라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 여사님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전화를 걸어 딸의 안부를 물었고, 매번 내 이야기가 듣고 싶어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반응이 차가웠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딸이 자신의 일상에 대해 짧게나마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딸은 처음으로 엄마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맞벌이의 어려움, 아이들 교육 문제, 그리고 남편과의 작은 갈등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윤 여사님은 그저 들어주었고 판단하지 않았지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 사례는 관계 회복에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의 말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일관된 태도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너희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라는 말을 했을 때 자녀가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불만과 서운함을 한꺼번에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정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아들에게 내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라고 말한 뒤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 대학 전공 선택에 대한 간섭, 결혼 후에도 계속된 조언과 비판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처음에는 당황했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그 충동을 참고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들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정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게 그런 상처를 줬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던 건데 너에게는 큰 부담이 됐던 것 같구나. 이런 진심 어린 사과에 아들은 마음이 풀렸고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경험은 정 선생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때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너희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라는 말은 때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진정한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한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제 너희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라는 말을 특별한 상황에 이 말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먼저 이규호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이 교수는 두 자녀를 모두 해외로 유학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공부를 마친 고 현지에 정착했고 한국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녀들이 자신을 잊고 살아간다는 생각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시차가 있어 통화하기도 번거롭고 전화가 되어도 짧게 안부만 묻고는 전화를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메일을 보내도 간단한 답장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라고 간단하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평소보다 긴 이메일로 현지에서의 생활,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한국에 대한 그리움 등을 솔직하게 적어 보냈습니다. 이 선생님은 너무나 기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아들의 상황에 공감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이 선생님과 아들은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었고, 때로는 화상통화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딸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화상통화 등 다양한 통신 방법을 활용하여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결혼, 이직, 이사 등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선 자녀들은 종종 부모의 의견에 부담을 느끼고 대화 자체를 피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강희자 여사님의 이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강 여사님의 딸은 10여 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님이 딸의 남자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엄마와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딸은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강 여사님은 딸의 이런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딸과 단둘이 있는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생각이 궁금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결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듣고 싶어. 부담 갖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엄마는 어떠한 기준도 갖지 않고 들을게. 처음에 딸은 방어적이었지만
엄마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왜 그 남자를 좋아하는지, 왜 그와 결혼하고 싶은지,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강 여사님은 그냥 조용히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는구나. 엄마가 그동안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런 진지한 대화가 있은 뒤 딸은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다시 소개했고, 강 여사님은 더 열린 마음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가족의 축복 속에 결혼했고, 강 여사님과 사위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할 때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라는 말을 할 때 자주 하는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듣는 척하기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들을 의사는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진정성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송찬영 선생님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송 선생님은 과거 월남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으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내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직장 상사와의 갈등, 많은 업무량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대해 얘기하자 송 선생님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든 것을 못 참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는 내 젊은 시절에는 그보다 더한 일도 참고 견뎠다라며 아들의 이야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송 선생님과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고 그 후로도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과 다르더라도 그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즉각적인 조언하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녀에게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경심 여사님의 사례입니다. 이 여사님이 딸에게 내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 라고 말한 뒤 딸은 맞벌이의 힘듦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나 딸이 이야기를 시작한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이 여사님이 그건 이렇게 하면 되라며 해결책을 제시해버렸고 딸은 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느끼면서 엄마랑 얘기하면 항상 이렇잖아 라고 하며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엄마 생각 말하면 괜찮겠지 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이야기를 마치면 엄마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되고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부모와의 소통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질문하기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대화가 신문처럼 느껴질 수 있고 특히 왜? 라는 질문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셨던 박지환 선생님의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손자와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에
학점은 얼마나 받았냐? 동아리는 왜 그걸 선택했냐? 왜 그 과목을 더 열심히 하지 않았냐? 쏟아지는 박 선생님의 질문에 손자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고, 결국 할아버지, 저 피곤해요라며 자리를 떠나버리고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랬구나, 정말 그랬겠구나처럼 공감의 표현을 하면 더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녀가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면 좋을까요? 황진순 여사님의 사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황 여사님은 오랫동안 소원했던 딸에게 내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마음을 열고 엄마와의 대화에 응해줬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지만 자신감이 없다는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황 여사님은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 자리에 너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항상 책임감 강하고 성실했잖아. 엄마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이런 반응에 감동했고 그동안 엄마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왔는데 이렇게 지지해 주는 말을 들으니 큰 힘을 받고 자신감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황 여사님과 딸은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고 딸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자녀가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아 관계가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금선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딸의 결혼을 반대하다가 결국 딸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5년 동안 전화 한 통 오지 않았고 손주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큰 용기를 내어 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어떻게 지내는지. 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딸은 처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일상, 동네 소식, 계절의 변화 등 가볍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딸로부터 첫 응답이 왔습니다. 짧은 안부 인사였지만 박 여사님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대화가 이어지면서 박 여사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내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딸은 처음으로 손주를 데리고 방문했습니다. 이렇듯이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너희들 이야기가 듣고 싶구나라는 마법에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 경청하고 공감하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은은소소 채널이 항상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인간관계와 삶의 지혜에 관한 콘텐츠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